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혜원의 파워토익 복화 저자 박혜원 강사입니다. 오늘은 테스트 2회에서 31에서 60번 간단히 해설해 드릴 거고요. 테스트 1회 해설 보셨어요. 거기에 있는 거랑 비슷한 속도, 비슷한 체감으로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제가 한국식 해설을 조금 더 미흡하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설지에 있는 제 해석도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완벽히 해석할 필요도 딱히 없다고 보는 주의입니다. 사실 토익은 시간 싸움이라는 걸 제가 바로 앞전 강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31번에서 60번까지가 테스트 2회입니다. 실제 시험에서 Part 5라고 해서 단문, 공란, 빵꾸 메우기, 문장 하나에 빈칸 나오고 4개 보기 있는 보기는 굉장한 스피드를 요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101번서부터 130으로 나오죠. 자, 첫 번째 문제로 제가 테스트 2회인 2강에서 다뤄드릴 내용이 보면 A, B, C, D 보기를 제가 보면 스타일을 먼저 결정을 하는데 이거 뭔가 품사 라인업이 좀 있어요. 문법적인 느낌이 있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빈칸 바로 뒤에 the most를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문법이 있죠. 이런 걸 최상급이라 그래요. 그죠? 가장 성공적인 거예요. 강 성공의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최상급을 꾸밀 수 있는 품사는 부사밖에 없습니다. 최상급이나 비교급 앞에 오는 빈칸은 특수구문을 수식하는 부사의 존재입니다. 다만 쉽게라고 해석하시니까 영 해석이 별로 안 어울리죠. 쉽게 가장 쉬운이 뭐야? 원래 easily는 당연히 쉽게 라는 의미서부터 더 나아가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마 필시 틀림없이 단연코의 강력한 확신도 줘요. 그래서 easily the best 라는 표현은 쉬워서 최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easily를 가야 되고요. 비동사 뒤에 동사로서 나오는 is라고 해서 ease, 완화하다. 그 뒤에 ing를 넣었고 완화하고 있는 중이다. 가장 성공적인 이상해요. 그런데다가 easy라는 형용사를 그냥 넣어버리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미 빈칸 뒤에 가장 성공적인 코미디 시리즈다. 완벽한 내용이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또 형용사 들어가면 안 되고요. easiest를 최상급으로 넣으실 분들은 easiest 자체가 est를 끝나서 최상급이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est가 붙을 수 없는 어휘들이 보통 기럭지가 긴 어휘들이 자기 앞에 the most를 붙이면 최상급이 돼요. 그게 the most를 이미 successfully 가져가서 최상급을 이미 한번 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또 형용사 easy 가지고 easiest 하면은 품사 중복도 되고 최상급도 2번 나온 거예요. 어차피 정답이 안 된 거죠. 32번을 보시면 빈칸 뒤에 regular business hours가 나왔는데 regular business hours가 정규 영업시간이에요. 정규 회사 운영시간. 그래서 운영시간 내에 그 중에 그 동안에 전화 주세요. 그러면 during이라는 전치사 during를 많이 쓰고요. 그 영업시간 우리 정규 근무시간 외에 온 전화들 이렇게 되면 희한하게 outside를 써요. 근데 outside는 여기서 바깥과 외부의 장소 스멜의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전치사로서는 외에란 뜻이 있어요. 예시를 보세요. outside regular business hours, 정규 영업시간 외에 during business hours, 영업시간 동안에 이렇게 돼요. 물론 정규 영업시간 후에 이러면 after 같은 거 들어가도 돼요. 근데 from이 지금 나와서 정규 영업시간들로부터라는 출처를 주기도 좀 그렇고요. 품사가 이게 왜 전치사가 들어갈 자리냐라는 걸 고민하셨을 수도 있는데 every 같은 경우에는 보통 뒤에 단수명사를 꾸미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보면 hours로 복수가 나와 있잖아요. every가 만약에 복수의 주기를 만들어내면 매 뭐뭐마다라는 뜻일 때는 횟수나 숫자가 붙어요. every 3 hours. 매 3시간마다 약간 이렇게요. 그리고 nearby는요. 형용사 부사를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냥 near까지만 써야 오히려 전치사를 많이 쓰는데요. nearby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 감성이에요. nearby는 장소 감성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전화들인데요. 정규 영업시간 외에 오는 전화들. 약간 이렇게 갔었어야 되거든요. 이 문제는. 그리고 33번 빈칸 뒤에 travel package 여행 결합 상품 같은 건데 travel도 명사 여기서는 package도 명사예요. 왜냐면 빈칸 앞에 is가 이미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명사 덩어리가 나오면 무조건 형용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budgetary라고 하는 보기비는 예산상의 그죠? 그리고 budgeting이라고 하는 경우는 동사로 쓸 때 budget이 예산을 책정하다거든요. 그래서 책정시키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budgeted는 pp라고 해봤자 책정되니 돼요. 근데 budget이 왜 무서우냐면 명사할 때 예산인데 이게 형용사도 돼요. 이런 것까지 품사별로 알아둬야 정말 고수가 되는 거고요. budget이 형용사일 때는 inexpensive, affordable, 굉장히 저렴한, 저가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가 여행, 저가 비행, 저가 호텔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산 책정된 패키지 이게 아니라 굉장히 저렴한 여행 패키지 상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가격이 싸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budget 이렇게 들어가고요. 34번 같은 경우에는 빈칸 뒤에 the biggest research grant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grant가요. 동사라고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뭐겠어요? 얘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grant는 여기서 명사고요. 명사할 때는 보조금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복합 명사로 연구 보조금인데 제일 큰 연구 보조금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ABCD에 써놓은 애들이 다 ED로 깔맞춤이 돼 있는 게 중요한 거고요. 빈칸 앞에 man이 중요한 거예요. 요거 비동사 P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man이라고 써져 있는 것도 보는 순간에 이건 비동사 같은 게 앞에 붙어 있다라고 인지를 해야 되고요. BED 뭘 넣든 BPP를 피할 수 없죠. BPP는 수동태예요. 근데 수동태라고 하는 동사는 능동태의 반대 문법으로 능동태 뒤에 있던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떡 이동해가지고 목적어 사라지고 아무것도 안 남는 허름한 문법이 주로 수동태인데 그래서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는 상식적으로 뒤에 명사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남으면 안 되는데 얘가 지저분하게 남은 거거든요. 이렇게 수동태가 됐는데도 명사가 남을 수 있는 동사 중에 하나의 형식이 바로 사형식이라는 동사들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give, offer 이런 식으로 배웠지만 기억에서 흐려진 애들. 그 중에 하나가 명사할 땐 상이지만 동사할 때는 A에게 B를 수여하다. 이렇게 해서 사형식으로 쓸 수 있다 보니까 목적어 두 개 중에 하나가 이동해도 하나가 남을 수 있는 지저분함이 될 수 있는 거 award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상이 아니에요. 근데 achieve는 뭘 달성하다. 누리다, 뭔가 달성하다, achieve my goal, achieve my dream, 이럴 수 있는데 목적어 두 개를 끄는 애가 아니라서 수동태 되면 뭐가 남지 않았을 거고요. present라고 하는 오이는 동사일 때는 발표하다, 수여하다, 제시하다, present 사람 with something, present something to 사람 이런 게 되더라도 수동태 됐을 때 전치사도 남지 않고 바로 명사가 있을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보기 B에 recognize, 인정하다, 인지하다, 표창하다, 뭐 알 바 아니죠. 얘도 사형식이 안 되는 거예요. 사형식 동사 몇 개 추천드릴게요. 시험장 가실 분들. 수동태 돼도 뒤에 명사 목적어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거 give, offer, send, show, grant, assign. 할당하다, 배정해주다, award, 수여하다. grant도 여기서는 명사 말고 동사로 쓸 때요. 그리고 issue, 발급하다, 발행하다, 제공하다의 느낌인데 issue you a refund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외워놓으셔야 되고요. 단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애들이 무조건 곧 죽어도 사형식을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 대상 목적어, 일반 목적어 이런 식으로 나열을 좋아할 수 있다는 거고요. 35번. 빈칸 뒤에 projects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projects를 보면 명사라고 우리가 인지가 되죠. 그죠? 그럼 프로젝트가 명사면 명사 앞에 나온 이 빈칸은 이 프로젝트를 꾸미는 형용사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in order to 바로 1강에서 얘기했어요. in order to 습관적으로 동사 원형을 그냥 끌거든요. 그러니까 in order to 동사 원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동사 원형으로 들어가는 이것들이 project를 목적으로 끈 거예요. 그래서 제가 invest를 일부러 보기에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invest를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invest는요, 오히려 invest $1 million 이런 걸 더 좋아해요. 100만 달러를 투자했다. 그래서 invest in the project 이게 더 좋아요. 어떤 투자의 행위나 대상이 나올 때는 in이 붙을 때가 좀 더 많다 정도는 구별하시고요. 그리고 decide 같은 경우에는 decide on something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자동사화되면 전치사 바로 붙고요. 그게 아니면 얘는 오히려 짜증나게 decide to 동사 원형. I decided to go home. 나 집에 가기로 결정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의 행위성을 좀 더 좋아해요. 일단 끼워주는 거를. 그래서 오답이고요. collect라고 하는 경우는 뭔가 예술품 같은 거 수집하는 게 아니라면 뭔가를 징수하다. 막 이런 느낌? collect the rent. 임대료를 징수하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fund고요. fund가 명사 동사가 다 되는 걸 모르면 간과하기 쉬워지는데 자금을 충당시키다, 자금을 지원하다까지도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36번 같은 경우에는요. thoroughly가 나와 있는데 thoroughly는 enjoyed 이런 거 앞에서는 아주 즐거웠다 뭐 이럴 수 있는데요. 보통 thoroughly는 철저하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collocation 감성으로 철저하게 점검 thoroughly check은 되게 잘 어울려요. 근데 문제는 check을 어휘로 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문법으로 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빈칸 앞에 include가 정확한 동사예요. 교육에 또 정확한 동사 넣으실 거 아니죠. 그러면 정확한 동사로 check은 오바예요. 근데 check을 명사로도 쓸 수 있지만 명사로도 오바예요. thoroughly, 부사의 수식을 명사가 받진 않으니까. 그러면 얘를 빼고 나면 check가 만약에 나온다면 check가 뒤에 더 앞에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 학생들한테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handsome 더 man은 없다예요.
형용사 역할의 PP라고 의식한 분들은 명사를 꾸미려면 뒤에 있는 명사에 어나 더는 붙이지 않으셔야 합니다. 최소 더하고 명사 사이를 벌리고 거기 들어가야 돼요. 얘가요. 그래서 얘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가 벌어진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빈칸 뒤로 더 명사가 같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PP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 투부정사 아니면 ing인데요. 마력이에요. include는 원래 동명사 쪽 라인업을 타요. 방금 전에 decide는 투부정사랑 갖고 놀잖아요. 근데 include는 동명사 뒤에 명사 목적. 이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ing를 좋아하는 동사, to 동사 원형으로 행위를 좋아하는 동사, 이게 라인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외워두셔야만 이 문제는 굉장히 빠르게 구조로 풀 수 있어요. 37번 같은 경우에는 스펠링은 달라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냥 이거로 가라는 의도였어요. effective는 여러분 효과적인, 효율적인이라는 감성만 있는 애가 아니에요. 제 진짜 짜증나는 애고요. effective는 날짜나 시점의 특효약과 같아요. 그러면 날짜랑 시점 앞에서는 effective가 그 날짜의 효과적인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날짜 부로 이렇게 돼버려요. 뭔가 형용사 자체라고 보기도 애매할 정도의 태클을 타요. 그래서 effective on 날짜, starting on 날짜, beginning on 날짜, 그러면 그 날짜 부로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effective 뒤에 시점은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뭐프로, 뭐뭐부터. 그리고 또 하나 컬로케이션을 제가 좋아하는 거, 지금 즉시 바로 시행되는, 지금서부터 즉시 시행되는 effective immediately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실제로 쓰는 표현이고요. timely는 1강에서도 얘기했는데 시기적절한 방식, timely manner, 아니면 timely 시기적절한 배송, timely 뭐 delivery 이런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valid라고 하는 경우에는 유통기간이 있듯이 뭔가가 유효하다의 느낌을 쓸 거면 valid for something으로 가는 게 좋고요. scheduled를 보고 우리가 낚일 수 있어요. 뒤에 날짜를 보고 괜히. 근데 scheduled는 이 날짜로 이 시점으로 일정이 잡혔다. 그러면 scheduled for이에요. 그러니까 전치사를 같이 애초에 체인으로 외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충돌이 생기는 거고요. 아니면 scheduled to 오히려 동사 원형 가져야 돼요. 예. 그리고 38번 어려운 문제고요. 왜냐하면 보통의 수험생들이 이거로 갑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문법의 힘이 저변에 깔립니다. were provided가 수동태니까 수동태에는 목적어를 못 끄는 능동태의 반대니까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여기다 부사를 넣어서 얘를 꾸며야겠다. 이렇게 해요. 근데 courteously라고 하는 어휘는 굉장히 공손하게란 뜻이에요. 근데요. courtesy of 이런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courtesy of가 뭐게요? 이거는요. 원래는 by courtesy of 이거에서요. by가 생략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덩어리 자체가 원어민들은 이걸 하나의 부사처럼 막 써요. 근데 이때만 유일하게 이때 원어민 감성으로 봤을 때요. 저는 한국인이지만 이때 얘가 예의범절 공손함에서 탈피해요. 그래서 by courtesy of 그러면 뭐뭐 덕분에 얘들한테 도움받아가지고 얘들의 호의로 이렇게 돼버려요. courteously of는 없어요. 그리고 명사 수동태 뒤에 넣을 필요 없고요. 형용사를 굳이 얘 뒤에 넣을 필요 없고요. 어려운 문제고요. 39번 같은 경우에는 be eligible 그리고 for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be eligible for를 알고 있느냐. 아무 형용사나 전치사 붙이는 거 아닌데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형용사는 주로 명사를 꾸미지 전치사 냅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전치사를 붙이는 것들이 있더라도 각양각색이에요. capable은 냅다 of예요. 뭔가가 굉장히 가능한 이럴 때 be capable of가 덩어리예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of예요. 원어민들이 그렇게 씁니다. 저도 그걸 귓동량으로 챙겨온 거죠. 바뀌지 않더라고요, 잘. 아니면 유능한 직원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밀 수는 있어요. 꼴의 형용사다 보니까. 근데 of랑 놀죠. 그리고 identical 동일하고 똑같다는 의미인데요. 이거와 동일한이라는 비교 대상일 때 identical to something. 전혀 for이 아닌 거죠. 그리고 보기시의 available은요. be available to someone. 누구한테 구입이 가능한, 이용 가능한 be available for someone. 아니면 be available for purchase. 구입이 가능한 약간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빈칸 앞에 $100 이상 돈을 써주는 그런 구매건들은 충분히 자격이 생긴다. free shipping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eligible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형용사기 때문에 명사 자체를 꾸미는 것도 충분히 하고요. be eligible for 덩어리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be eligible to 동사 원형도 역시 유명하고요. eligible이 꼭 사람한테만 쓰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빚어낸 행위의 자격 요건을 넣을 때도 쓰는 거예요. 40번.
빈칸 뒤에 outreach라고 하는 게 외부 지원이라든지 봉사활동 같은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문제는 문법적으로는 헷갈리실 수 있어요. 동사가 있는 문장 뒤에 갑자기 왜 생뚱맞게 주어 동사가 또 나오는 것인가. 이거 사이에 새로운 문장 사이를 이어주는 대시 없어졌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기에 나는 안 돼서 구조를 모르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으나 문제는 뭐냐면 outreach 프로그램이 has 하고 있는 거 on. 근데 원래 have on이라는 세트는 없어요. have something on에서 something이 문법적으로 생략된 거지.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빈칸을 기점으로 내가 that 복원하는 걸 잘 못한다라는 사람일지라도 뒤에 주어 동사 있을 때 동사가 뭔가 위태롭게 목적어를 끌 수 있는 놈인데도 목적어가 생략돼 있는 상태에서 전치사가 뭔가 남아있잖아. 그럼 그 전치사가 생각보다 이 대절 앞에 있었던 본 우리가 넣고자 하는 명사랑 결합도가 높아요. contribution이라고 하는 보기비는 기부의 느낌도 있지만 기여 헌신인데요. 보통 이거에 기여 헌신할 때는 전치사 to예요. 그리고 factor, 요소, 요인, 고려하다, outcome, 성과, 알 바 아닌 게 돼요. 왜냐면 have impact on, have influence on, have effect on something. 그럼 뭔가에 영향을 끼치다라는 collocation이에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보여야 합니다. 이 주변에서요. 그리고 41번 보도록 하죠. 문법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콤마 많이 나오면 힘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including 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희한하게도 저렇게 생겨가지고 지 혼자 정확한 정품 전치사가 돼요. 그래서 뭔가를 포함하는 이란 뜻입니다. 근데 얘도 정확한 전치사라서요. 정확한 전치사 2개 쓰시면 중복으로 끝장납니다. 그리고 including을 만약에 동명사 같은 문법을 보실 거면 또다시 뭐를 including 하는지 목적어도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inclusion이라고 하는 명사 넣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명사를 넣기엔 갑자기 생뚱맞게 $600, 콤마 명사 이렇게 되는 건데요. CEO, 콤마 Mr. Kim처럼 콤마 앞뒤 명사는 새로운 문장 주어가 아니라면 거의 동격이 돼버려요. 그런데 $600는 포함.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동의어가. 그래서 얘도 아니고요. to include라고 하는 건 투부정사인데요. 투부정사 여기저기 나오니까 헷갈려 죽겠거든. 그죠? 근데 to include도 투부정사도 to를 똑 떼면 원래 동사 원형에서 출발한 거예요. include는 기본 타동사입니다. 뭐를 include 하는지 목적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including을 어렵게 표현하면 inclusive of가 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문법적으로 난하게 뜯겠다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거야. 해결이 안 되고 답답하니까. 근데 정말 어쩌라고 이러고 외우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inclusive of 자체가 including 같은 덩어리, 아까 capable of, eligible for처럼 하나의 덩어리라 보시면 되고요. 42번 같은 경우에는 빈칸 바로 앞에 tenant가 있는데요. tenant가 세입자예요. 그리고 property라고 하는 걸 굳이 재산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부동산 이렇게만 해석하지 마시고요. 어떤 건물, 소유 건물이라 보셔도 돼요. 그래서 건물의 세입자가 빈칸할 때, 그럴 때에만 이 moving company 회사 직원들이 그 건물 안에 enter,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다.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고기, 그 사람이 빈칸할 때에만. 이게 지금 귀여운 느낌으로 뭔가 흥미 관심이 있을 때만 이런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그리고요, 사람한테 accessible을 사람 주어에 쓰기는 좀 힘듭니다. 이 건물은 accessible by bus. 버스로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도 아니고 굳이 사람이 accessible 이러진 않고요. 그리고 occupied라고 하는 건 점령되고 차지된이라는 뜻인데요. tenant가 주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장소가 주어로 나왔어야 그 장소는 현재 occupied. The building is occupied. 이래야 이 빌딩은 지금 사용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사람한테 써버리잖아요. 그럼 I'm occupied.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I'm so busy. 너무 바빠. 이럴 수도 있어요. 바쁠 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출석하고 참석하고 현장에 있는 또 되는 게 형용사로 쓸 때 present예요. 명사로 쓸 때 present는 선물, gift 같은 거지만 형용사일 때는 be attending, 참석해주고 있는, 거기 가 있는, 거기 현장에 있는 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에요. 사람이 시간적 여유가 될 때는 I'm accessible이 아니고 I'm available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43번 빈칸 뒤에 consultations가 명사고 그 뒤에 마사지도 명사죠. 그러면 명사를 꾸밀 수 있는 형용사 이쯤 되면 들어가 줘야죠. 그래서 부사 expertly는 들어갈 수 없고요. 복합 명사는 우리가 함부로 창조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복합 명사가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설령 복합 명사는 앞에 명사가 가산 명사일 때 예외로 원래 s가 많이 붙는 명사가 딱히 아니라면 뒤에 명사가 s를 더 많이 붙여요. 그래서 전문가라는 사람 명사 넣을 거면 차라리 expert로 시작하셨었어요. 여기 이미 s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experts consultation이라는 복합 명사는 없어요.
expertise. 전문 지식이라는 뜻으로 전문성으로 얘도 명사입니다. 전문성 상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expert입니다. 근데 expert 방금 명사라서 안 된다며 문제는 아까 budget처럼 얘 형용사 명사 혼용합니다. 정확히 professional 들어봤죠? professional하고 아예 똑같아요. professional도 전문적인도 되고 전문가도 됩니다. professional advice. 다른 말로 expert advice가 되는 거예요. 전문적인 상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4번 빈칸 뒤에 participants는 참석자, 사람 명사예요. ANT로 끝나지만 attendant라든지 participant 이런 사람이고요. 근데 사람 목적어 넣고 징검다리처럼 새로운 목적어인 potential investment 기회들 사이에 여기 낑겨 있는 전치사 to가 중요합니다. alert A to B로 갈 거고요. alert는 문자 메시지 알림 같은 거로도 많이 써요. 근데 여러 품사가 되는데 alert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끌 때는 그 사람들에게 to 이하의 것을 알리다가 돼요. 근데 notify는 얘가 좋아하는 전치사는 of예요. notify 사람 of네요. 아니면 notify A까지 사람까지 써놓고 대절로 문장 아예 바꿔버리고 말이 돼요. 그리고 submit라고 하는 거는 submit A to B가 됐을 때 문제는 사람이 아닌 게 먼저 나와요. 얘는 순서가 거꾸로 돼야 돼. submit the reports to Mr. Kim. 약간 이런 식인 거죠. gather. 보기 뒤는 모으다인데요. 문제는 A to B가 안 돼요. 그래서 징검다리 구조로 A to B, A for B, A with B 이런 동사들은 다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걸 외우지 못하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로 응용이 안 되는 거죠. 45번은 약간 품사삘이 있네요. 근데 빈칸 뒤에 calling이 냉각이거든요. 정확한 명사를 쓸 수 있어요. 근데 cooling effect가 나왔으니까 냉각 효과죠. 효과의 느낌으로 일단 연어 콜로케이션으로는 lasting effect 추천드리고요. 지속적인 효과, 오래 가는 효과입니다. 근데 last가 짜증나게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사일 때는 자동사라 그래서 목적어를 못 끄는 동사인데요. 형용사일 때는 last가 마지막으로 last가 돼요. 근데 마지막 효과 이거보다는 광고에다가 강조해야 될 내용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지속적인 효과를 광고해줘야죠. 그 다음에 lastly라는 부사는 지금 여기서 lastly가 여기서 명사를 효과를 꾸밀 수가 없죠. 쿨링도 명사였으니까. 그리고 자동사는 보통 수동태를 잘 안 쓰다 보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됐다가 사라진 타동사 이것들은 수동 형태가 되게 많은데 오히려 자동사는 스스로 자로 문장 끝나는 걸 좋아해갖고 되게 자연미를 발산해요. 그래서 목적어 없다와 또 난 수동태 안 써. 이러다 보니까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할 때 또 ing로 세팅되는 자동사들이 되게 많아요. 실례로 remaining, 남아있는, existing, 기존의 현존에, participating, 참가하는, emerging, 급부상하는, 떠오르는 이런 애들이 형용사 할 때 친가보다 뭐 remained, existed 잘 이렇게 안 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동사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형용사로 보면 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C로 갈 거고요. 46번은 일부러 이거에 제가 함정을 설치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빈칸 뒤에 와인, 맛있는 와인, 명사 맞죠? 그래서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일까? 내가 복합 명사 지금 만들기엔 좀 어색해 보이고 선택시키는 와인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와인이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한 거예요. 근데 selective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selective 엄청 까칠한 거예요. 되게 요구 조건 까다롭고 입맛 까다롭고 되게 막 이런 성향 묘사. 그럴 와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 와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selective는 희한하게 뒤에 about하고 많이 놀아요. 그래서 제가 품사에 좀 필이 좀 있었는데요. select가 동사일 때는 선별하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짜증나게 형용사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형용사 할 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통해 엄선된 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엄선된 와인들만 우리가 한다.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사로만 생각하고 제껴버리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보기에 선택된 와인이라고 해서 뭐 selected 이런 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됐으면 와인 입장에서 선택된 와인 이럴 수는 있는데 이게 없는데 굳이 이것까지 나오면 어떡하나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47번 빈칸 뒤에 to merge가 제 눈에 들어오고요. 지금 to merge라고 하는 게 to 더하기 동사 원형일걸요. 왜냐하면 merge가 합병하다잖아요. 얘의 명사 형태는 merger입니다. 결국에 투보정사를 끌 수 있는 게 누구냐? be요.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투보정사 라인업 탈 수 있는 동사들, 동명사 라인업 탈 수 있는 동사는 저처럼 그냥 기계틱한 암기도 때로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respond to 그 다음에 lead의 pp니까 원형으로 제가 써서
명사 lead 말고 동사 lead로 이쪽으로 길이 나 있다 혹은 이런 방향을 초래하다 이런 결과가 되다. lead to, proceed with도 있지만 어디로 가다 proceed to 싹 다 전치사 to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to인지 투부정사 to인지 구별을 못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to만 보고 우리가 흥분하게 되지만 실제는 그 to가 이 to가 아닌 거죠. 이게 되게 짜증나는 건 저도 아는데 외우셔야만 구별이 됩니다. 근데 agree는요. agree to something 이라는 전치사 to랑 놀기도 하고요. agree to 동사 원형, to 동사 원형 하기로 합의하다도 가능한 어휘입니다. 그리고 48번 할게요. 빈칸 뒤에 to라는 전치사가 있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문제를 풀 때는 일단 A보다는 B, C, D 쪽으로 눈이 갈 겁니다. 왜냐면 increase, decrease 같은 증가 감소는 increase in sales 이런 식으로요. increase in profits. 증가 감소하는 부문을 끌 때 명사일 때 주로 in이 많이 붙고 그 뒤에 증가한 부분이나 분야가 많이 나와요. increase to라고는 잘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치사 to는요. 그리고 동사 increase일 때는 in을 쓰지 않는다는 건 주의하고요. 명사일 때 in이 잘 붙어요. direction, 어떤 방향 제시인데요. 약도 같이 길 안내할 때는 전치사 to랑 잘 나와요. 근데 directions to the conference center, directions to the city hall 이런 식으로 directions to 하면 장소가 나와야 돼요. 버스 시스템이 나올 때가 아니라 버스 시스템은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directions to 아깝게 탈락되고요. 그러면 enhancement to, contributions to. 근데 contribution to는 contribution to the whole company, 전체 회사에 기여하다. contribution to the community, 지역사회에 기여 이바지. 약간 이런 식의 급으로 갔었어야 돼요. 버스 시스템한테 기여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매니저들은 확신하고 있다. 대이하를 우리가 커뮤터, 통근자용 그 셔틀버스 시스템을 갖다가 조금 개선하면 그것이 구직자들한테 굉장히 어필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인 것 같고요. enhancement to something 많이 나오고요. 변화, 변경 계열의 전치사가 전치사 to랑 붙을 때가 많아요. 그런 명사들이. 그래서 change to, revision to, adjustment to, modification to, enhancement to. 전치사 to를 되게 잘 끌어요. 근데 문제는 무조건 이 전치사 to가 아니면 탈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굉장히 결합도가 높아요. 그리고 49번. 정말 1초 문제예요. be done with는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법적으로 나누고 전치사는 정말 때로는 정말 짜증난다 이러면서 막 외워줘야 되는데 그런 걸 외우지 않고 너무 순박하게 해석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be capable of, 까탈 부리는 거 be selective about. 지금 벌써 우리 또 가물가물하지 않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be eligible for. 그래서 뭔가 작업이 마무리되고 끝마쳐지다라는 거는 be finished with, be done with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거기서 with는 함께라고 따로 노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appointment with doctor이라고 하면은 거의 의사와의 진료 같은 거. 그것이 다 마무리되면 여기 reception desk로 다시 오셔서 약 받아가세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정리를 안 하니까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빈칸 앞에 be done은 수동태니까 이것에 의해서로 by 가고 막 뒤에 대상이 나온 것도 아닌데 appointment가 더 먼저 나온다는데. 그죠? 그 다음에 50번 otherwise 제 콜로케이션에 분명히 있습니다. unless otherwise 건드리면 진짜 아까워요. 제가 업무할 때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썼던 표현이고요. unless otherwise pp 여기까지가 그냥 덩어리예요. 근데 원래 unless가 접속사거든요. 근데 접속사인데 짜증나게 주어랑 비동사 생략을 통으로 잘해가지고 unless 주어 비동사 pp에서 축약을 해버리면 unless pp는 되게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근데 unless가 접속사가 원래 otherwise는 부사 출신인데 otherwise가 갖고 있는 뜻 중에 하나가 뭔가 이러지 않는다면 약간 이런 데 그렇지 않으면 근데 unless도 만약에 아니라면 근데 품사가 다른 부사와 접속사가 의미가 비슷한 게 이렇게 합체되면 더 강화되는 힘이 있어요. 중복이 아니고 달리 이러지 않는다면 unless otherwise 이렇게 돼요. 그리고 anytime when에서 혹은 anytime that에서 뭐가 생략이 됐든 말든 anytime otherwise는 처음 봤어요. as long에서 otherwise 이런 것도 처음 봤고요. 접속사는 맞지만 그리고 in spite of는 애초에 전치사거든요. 전치사가 문장 아닌 거 끌면 전치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오히려 주어랑 비동사 생략하고 pp가 그냥 이상하게 남은 접속사일 확률도 높고요. 전치사는 이상한 게 남는 게 아니고 정확한 명사를 남겨요. otherwise는 부사, marked는 pp이기 때문에 정확한 명사가 없는데 길이만 짧고 주어 동사만 안 보인다고 해서 전치사 넣으시면 오히려 틀려요. 그래서 unless otherwise 콜로케이션은 너무 중요한 거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 빈칸의 바로 뒤에 빈칸 뒤에 내용을 봤을 때 Mediterranean이라고 하는 어휘가 나왔는데 그 지중해식이에요. 약간 지중해식. 근데요, markets, features, reviews, monitors 약간 이렇게 나왔는데요.
빈칸 바로 앞에 써져 있는 내용에서요. 부사 favorably가 등장을 하면요. favorably는 우호적으로 유리하게인데 되게 좋게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도 콜로케이션으로 정답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거 지금 빈칸 뒤에 Mediterranean dishes 인 거지 지금 그 문제가 아니네요. 제가 favorably 하고 잠깐 지금 헷갈렸는데 왜냐면 리뷰를 봐버려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문제는 그냥 which라는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네요. 근데 market은 동사할 때 홍보하다예요. 시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홍보하다 지중해 음식을 홍보하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보기 B의 feature는 지중해 음식을 가장 특징으로 하다. 여기가 활용점정으로 제일 유명한 게 지중해 음식, 약간 이런 거 얘기할 때 feature를 많이 써요. 동사로요. 그리고 review는 검토하다 혹은 평점 리뷰, 평가하다. 그리고 monitors는 명사로 화면 모니터가 아니면 감시하다. 근데 which, who, that 이런 것들이 뭐 관계대명사라 그래가지고 바로 뒤에 동사를 끌잖아요. 그러면 자기 바로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설명에 자기 바로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설명. restaurant은 레스토랑인데 which 이하라는 레스토랑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중해 음식을 빈칸하는 레스토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쪽에 한참 앞에 아티클이 있다고 해서 지금 난데없이 리뷰가 할 때도 아니고요. 지금 customer who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리뷰를 해주는 사람 입장이 아니에요.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 입장이지.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요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지중해 음식을 가장 특징으로 하고 그래서 가장 메인으로 하는 이 레스토랑을 취재해서 아티클을 쓸 계획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중해 음식 자체를 시장처럼 내다 놓고 홍보하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A가 아니라 B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52번은 다 전치사를 이미 붙여놨죠. 이미 붙여놨는데 얘들이 다 이 전치사를 놓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뜻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첫 번째 adjacent라는 어휘가 나왔는데 adjacent는 어디에 close to,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접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뒤에 주로 장소를 끌어요. 근데 빈칸 뒤에 paychecks는 급여거든. 그래서 돈을 지금 끌 리가 없어요. subsequent to. subsequent to Mr. Kim's appointment. Mr. Kim 씨의 임명 이후에 이런 식으로 행위의 어떤 후에예요. 그래서 급여라는 돈 자체 후에 이러진 않아요. 급여를 받은 후에 뭐 이런 식의 행위가 중간에 낀 것도 아니고요. equivalent to. equal to. 비례하는, 상응하는 이라는 의미의 equal to 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A is equivalent to B 이러면 A랑 B는 약간 비슷하다, 동등하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빈칸 앞에 inquiries는 문의사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의사항들하고 급여가 동등하다,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정답 pertaining to로 갈 건데요. 하나의 전치사예요. 뭔가 ing하고 to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한 덩어리예요. 근데 이제 덩어리 제가 몇 개 써놨는데요. pertaining to, as to, 전치사 to, regarding, concerning. 그리고 여기 about 하나 더 써놓을게요. 이런 애들이 다 뭐뭇에 관한이란 뜻이에요. 다 전치사로. 근데요. inquiry, 문의사항, question, 질문, information, 정보 이런 애들은 보통 말이 남으며 이것에 관한 정보로 이어지는 게 태반이에요. 그래서 뭐뭇에 관한인 걸 빨리 찾았으면 정답 나오는 문제고요. 53번 쉽지 않은 문제고요. 왜냐하면 빈칸 뒤에 제가 전치사 to를 설치해놨죠. 근데 전치사 to랑 다 놓을 수 있어요. accessible to 근데 somewhere 장소를 주로 끌어요. 아니면 뭔가에 접속할 수 있다. 뭐 accessible to something, accessible to somewhere 이럴 수 있는데 습도에 누가 접속을 해. 습도, 수분기에 누가 접속을 해요. 거기에 접근을 왜 해요. 그리고 receptive to 쓸 수 있는데요. 얘는 좀 약간 포용력 있는. receptive to all employees' ideas. 저는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다 수용합니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수분을 내가 수용력이 있으면 제가 뭐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 정답은 어차피 B 아니면 D예요. resistant. 굉장히 강한.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그걸 버틸 수 있는. 그게 resistant to water. 그런 방수력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resistant to moisture. 그러면 수분을기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vulnerable은 되게 취약한이란 뜻이에요. 수분에 너무 약해. 물 닿으면 큰일 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둘 다 되고 사실 넷 다 됐었지만 의미적으로 두 개의 싸움이라고 본다면 빈칸 앞에 against가 힌트가 되셨어야 돼요. 왜냐면 얘가요. 약간 반항기가 좀 있어요. 전치사인데요. 그래서 앞에 advise가 지금 against랑 붙었거든요. advise도 되게 여러 용법이 되는 동사라서요. 근데 확실한 건 advise against가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추. 비추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decide against 이런 거 나와도 뭐뭐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비추하는 행동이다 보니까 수분에 강한 걸 챙겨가지 마. 이러진 않았겠죠. 수분에 취약한 물건을 챙겨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vulnerable. 이 정답이 되고요. 얘가 전치사 to하고 결합도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된 이력이 있고요. 54번 choosing. 끝난 거예요. 여기다 명사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 바로 뒤에 더 명사 또는 명사 중복이에요. 그죠? 한 문장일 뿐이고요. 동사 꼴랑 딱 하나 있는 거. 근데 빈칸 앞뒤로 두 문장 사이에 뭐 접속사 대시 생략됐을 리도 없고요. 그러면 그냥 명사, 더 명사는 중복이에요. 이거 탈락이에요. 그러면 A의 altering, ing, 그리고 C의 to alter, 이거는 지금 투부정사 동명사 싸움이에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한 그대로예요. 딱딱 되는 놈들 라인이에요. 근데 choose는 ing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하기를 선택하다 할 때 투부정사예요. 근데 alter이라고 하는 게요. 변경하고 수정하고 고치는 거거든요. 근데 옷 같은 거 수선할 때도 많이 써요. 근데 alter를 지금 굳이 투부정사를 수동태로 be altered라고 해버리시면 이거 자체가 목적어를 못 끄는 성분이 되죠. 근데 뒤에 the original design concept이라는 목적어가 길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그냥 to alter.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지 않으면 우리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외우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5번. export라고 하는 건 수출이거든요. 보기시. 그래서 수출할 거면 어디로 수출하실 거면 방향지 to를 얘기하세요. 전치사 to. 그리고 planned는 뭐뭐 하기로 계획된 얘는 to 더하기 명사였고 export는 plan은 to 더하기 동사 원형 투부정사랑 끝장나게 잘 놀고요. 아니면 planned for이 나와요. produced 아니면 made의 싸움이에요. produced in China. 그러면 China에서 제작된 거예요. 근데 based in China. 그러면 China의 본거지, 근거지를 둔 거예요. based는 뭐뭐의 여부를 기반으로 한다는 based on도 있지만 based in도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빈칸 앞에 eco clothing을 보세요. 기계로 쫙 돌려서 만들 만한 어떤 부품이나 상품의 느낌보다는 제가 봤을 땐 eco clothing 이거 자체가요. 많은 charitable organizations, 자선단체의 옷들을 세컨 핸드는 사람 손을 두 번 탄 거니까 중고란 뜻이에요. 중고 옷들을 기부할 수 있는 얘는 물건 따위가 아니라 뭐예요? 회사예요. 의류회사. 그 회사 자체가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코펜하겐에서 회사가 제작될 수는 없죠. 그 회사에서 파는 물건이 공장에서 제작이 돼야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based in, headquarter 같은 의미가 좀 있고요. 회사가 어디에 본사를 둔, 어디에 근거지가 있는, 그리고 based on, 그러면 이것의 근거에서 이거 여부에 따라 뭐 이렇게 되고요. 56번도 역시 those가 앞에 나오는 복수명사 받아치는 게 하나도 없죠. 근데 난데없이 사람 당황하게 하는 이 those 뒤에 ed, pp 같은 게 남았을 때는 습관적으로 여기다 who are를 넣어보시면 돼요. 원래 those가 people 같은 감성으로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who라고 해서 사람임을 표현하는 그 wh who 뒤에 비동사 are이 있을 때 습관적으로 지각을 다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those who are tasked 빈칸이에요. 근데 task가 업무라는 의미의 명사로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업무 부여하다의 동사도 돼요. 근데 얘가 수동태 형태처럼 하나의 전치사 구조물이 됐을 때는 이러하라는 임무를 받다. 그럼 be tasked with예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아까 be done with처럼 그냥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이 전치사 외워져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거 안 외우면 이제 막 오퍼는 뭐뭐 상해 뭐뭐 하자마자 by는 뭐뭐에 의해서 아니면 이제 여기서부터 보이는 거예요. by ing 뭐뭐 함으로써 막 이렇게요. 근데 by ing 여기만 흥분하셔 우리가 풀면은 앞에 tasked는 아무것도 결합 못한 게 돼요. be tasked도 나는 be tasked도 by가 없어. 근데 왜 by ing야? 이렇게 돼버려요. 마치 빈칸 뒤에 ing만 보고 바로 앞에 depend가 있는데 on을 버리고 by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않으니까 이쪽의 구조에만 더 우리가 흥분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전치사 with도 상황에 따라 동명사 남기는 게 문제될 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with예요. 그리고 57번 would rather 이거 하나 외워두시면 좋고요. 원래 rather은 다소 꽤란 뜻의 부사로 rather difficult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주로 꾸미거나 rather 차라리 오히려 콤마 주어 동사 이런 걸 좋아하는데요. 얘가 딱 동사 주변에서 약간 살랑살랑 들어갈 수 있는 구문 중에 하나 바로 would rather 구문이에요. 근데 would rather는요. rather는 어찌됐건 부사고요. would가 조동사기 때문에 끝끝내 동사 원형이 한번 나와줘야만 돼요. I would rather go home. 차라리 집에 가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동사 원형은 일단 제일 짧은 게 원형입니다. 결국에 price가 명사만 되는 게 아니라 가격을 책정하다라는 동사로 쓰였다는 걸 보여주는 문제고요. would rather 동사 원형 차라리 뭐뭐 하고 싶다. 차라리 뭐뭐 하겠다. 차라리 이런 편이 낫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58번. 아까 제가 이 문제를 순간 혼동했어요. 2회에서 제가 같이 들어갔었던 어휘 연결이다 보니까 아까 리뷰가 떠올라가지고 근데 리뷰의 느낌도 되는데 favorably가 연어로 많이 갖고 있는 게요. 뭔가 호평을 하다. 그러면 favorably respond가 되고요. 또 favorably하게 평가하다. review도 되고요. 그 다음에 favorably하게 view도 되는 이렇게 되면요.
눈으로 본다 그 전망의 뷰가 아니고요. favorably viewed는 정말 호평받는 collocation. view가 동사로서 여기다 간주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회사에서 저널리스트로서 남아있는데 가장 호평받는 저널리스트.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호평받는데 제일 호평받는 이렇게 최상급이 된 것뿐이지 기본적으로 favorably viewed는 유명한 표현이에요. collocation을. 근데 favorably하게 좋게 innovative, 혁신적인, 좋게 admirable, 감탄할 만한, 좋게 potential, 잠재력 있는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 journalist만 보고 온갖 미사여구 넣어붙자 결국에 여기서 지배력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외워줘야 되는 거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되게 평가 좋은. 59번 빈칸 뒤에 growth rate가 이미 복합명사예요. 성장률이에요. 성장률인데요. 그거 자체 앞에 또 복합명사로 명사를 또 프로젝트 넣으실 게 아니라면 탈락이죠. projection, projector 다 탈락이죠. 근데 project를 동사로 쓰게 되면 동사로서도 위험한 게 이게 동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projected예요. PP가 명사를 꾸민 건데 문제는 품사의 다양성을 알수록 고수가 돼요. project는 명사일 때 업무 프로젝트지만 동사일 때는 예측하다, 예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측되고 예상된 성장률이 몇 %다. 예측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회에서 60번 할 거예요. sales는 원래 습관적으로 sale만 쓰면 할인의 느낌이 강하다면 sales가 돼야 뭔가 매출, 영업 이런 느낌의 새로운 단어 생성력으로 복수다서만 S가 붙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sales가 복합명사 되게 많거든요. agreement가 동일한 의미도 있지만 계약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sales 협약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sales conference 영업회의고요. sales projection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상하다라는 동사 project를 명사로 바꾼 건데요. 예상, 예측. 매출 전망 예측이라는 의미의 복합명사 sales projection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sales associate. associate는 이제 동사로서는 결부, 관련짓다의 느낌이 있는데 명사일 때는 얘가 휴먼 감성이에요. 그래서 associate가 명사일 때는 직원이란 뜻이에요. sales representative. 얘도요. 대표하고 드러내는 이란 뜻의 형용사도 되지만 representative가 명사로 휴먼이에요. 얘도 사원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사원, sales representative, sales associate 이거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빈칸 뒤쪽에 이걸 좀 보셨으면 하고요. 어차피 복합명사가 덩어리로 주어였다면 동사랑 어울려야 되는데 지금 빈칸 뒤쪽에 써놓은 동사 address를 보세요. 근데 이게 동사일 때요. 바로 뒤에 사람 목적을 끌었죠. student interns를요. 그 뒤에 participating은 이 이하를 참석하는 인턴으로 꾸민 거고 근데 address가 사람을 끌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address라고 발음했던 dress거든요. 걔가 동사일 때는요. 사람을 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연설하다야. 그러면 연설을 하려면 입이 달려 있어야 돼. 그러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정답 D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너무 단어를 외우지 않다 보니까 어디서 중요한지 힌트가 안 보이는 거죠. 좀 말이 빠를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한다는 느낌이 실제로 말이 되게 빠른 강사예요. 그리고 원래 실제는 정말 현재 수업에서는 현강에서는 막 정말 얼굴에 철판 깔고 완전 막 반말 장렬에 막 정말 공부 많이 시키는 스타일의 되게 그런 형의 강사예요, 사실. 근데 이 책을 구매하면 저 박혜원을 알고 있는 수강생분들도 있겠지만 저하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 수강생분이 어휘집으로 샀을 수도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강사의 스타일과 말투가 조금 안 맞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이 책의 저자가 직접 강조하는 내용들을 좀 더 어떻게든 여러분한테 별도 비용이 들지 않게 하면서도 뭔가 인강처럼 붙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안해서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인강처럼, 유료 인강처럼 생각하시고요. 복습을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게 전치사 봐봐요. 아까 엄청 복잡하고 짜증 확 나지 않아요? 근데 외웠을 때 쾌감이 얼마나 커질지도 한 번은 예상해 주시기 바래요. 누구나 금방 까먹으니까요. 계속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으시면서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강 더 남았고요. 그 한 강에서 이제 3회로 해가지고요. 이제 60일에서 90번까지 해서 그거 한 번 또 다루는 강의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